그럴 경우에 성관계를 할 때 남자 페니스가 이렇게 여기를 건드려줘야 돼요. 건드려주면서 흥분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음액을 살짝 올려주면서 요거를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노출하면 흉해요. 흉해서 어느 정도 뭐 노출을 시켜놓으면 성관계를 할 때 여기를 자극시켜줄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부인과 전문의 김재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은 하고 있지만 말을 꺼내기 좀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성생활에 이제 만족하는 분이 있고 다른 분에 비해서 그렇지 못하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정상인지 병원에 가서 한번 상담을 해봐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한국의 38% 정도의 여성분들이 질이완증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선천적으로 이완증이 있지만 후천적으로 그걸 개선해서 이완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3배나 된다고 하거든요. 본인이 성감을 잘 느끼지 못해도 이번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감을 느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궁금한 게 제가 불감증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가 있을까요? 본인이 불감증이다라고 하는 거는 성생활을 하면서 어떤 즐거움이나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사실은 불감증이죠. 근데 그거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로 질이완증이라는 게 있어요. 질이완증이라는 거는 보통은 젊은 분들한테는 많이 해당되진 않지만 분만을 하시고 출산을 하신 분들한테는 질이 좀 늘어나고, 평균으로는 한 53 정도, 55 정도 저희가 평균 말륨을 잡는데 그거보다 상당히 늘어난 경우, 보통 분만을 하고 나면 한 70? 이 정도로 늘어나 있거든요. 그리고 주름이 조금 촘촘하게 있어야 하는데 주름이 이제 펴져가지고 질 밖으로까지 질이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분만하고 나면. 그런 질이완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질이 늘어지죠. 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도 콜라겐이 빠지고 우리 몸에도 콜라겐이 나이 들수록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30대 이후가 되면 질 안에 있는 콜라겐도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질이 좀 느슨해지고 탄력이 없어지고 잠자리 할 때도 콜라겐에 의한 촉촉함과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질이 이제 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질 이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네. 질 이완증과 더불어서 질 건조증은 있지 않나요? 질 건조증도 30, 40대 되면서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질 건조증도 질 안에 있는 주름이 어느 정도 이게 탄력을 잃어가면서 콜라겐이 빠지고 근력이 소실되면서 건조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자궁 경부면 질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근력이 형성이 돼 있는데 분만을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항아리 모양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네.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도 빠지고 그 다음에 분만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이제 성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질이 안쪽이 느슨하게 이렇게 넓어지게 돼요. 특히 출산 후에는 탄력이 있었던 근육이 늘어져서 질 이완을 겪게 돼서 삽입 시에는 느슨하지만 들어가서 휑하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게 될 수가 있어요. 옆에서 보면 질이 있으면 방광이 위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이 늘어지면서 이 방광도 같이 늘어지게 되면서 방광염도 잘 생기고 그럴 수가 있어요. 질 이완이 생기거나 질 건조증이 생기면. 그래서 질에 탄력을 줌으로써 이 방광 탄력까지 같이 주게 되어서 방광염도 줄이게 하는 그런 또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근력이 출산이나 성관계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이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잠자리 할 때 서로 관계를 할 때 휑하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콜라겐이 형성되면서 이 콜라겐 세포들이 수분, 탄력 등을 유지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거나 30, 40대로 넘어가면서 이 콜라겐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수분 탄력이 더더욱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건조증도 생기고 여기에 또 이완증을 가속화시키는 거죠.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더욱더 불감증이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또 호르몬 영향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얘기예요? 호르몬상의 원인을 보면 30대에서부터 이제 여성 호르몬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된 폐경이 되면 거의 바닥되죠. 그러면 이완증과 건조증이 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도 같이 떨어져요. 이 남성 호르몬이 또 맡고 있는 게 이 성욕, 리비도거든요. 그럼 리비도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폐경이 되신 분들, 또 갱년기 있으신 분들은 아예 성욕 자체가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시면 저희가 남성 호르몬 체크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드리죠. 성욕을 늘릴 수 있는 주사가 있나요? 그죠. 성욕을, 욕구를 만들게 하는 주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약간 건조증이나 이완증 이런 것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50부터가 우리가 폐경이 오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성생활이 더 즐겁게 하기 시작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욕구 자체가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산부인과 오시면 원장님들이 다 체크하셔가지고 이 욕구를 올리는 그런 거를 도움을 드릴 수가 있죠. 내가 호르몬이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혈액 검사로 해서 호르몬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나이가 들수록 성욕이 떨어진다 그러고 여자분은 나이가 들수록 성욕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욕구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죠. 질이완증이 있는 분들은 질압이 사실 약하기는 해요. 병원에 오시면 얼만큼의 압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오셔가지고 그냥 질압 측정만 하고 가셔도 되니까 내가 평소에 불감증이 있고 뭔가 느슨하다고 느껴진다. 그러면은 오셔서 어떤 원인인지 중에서 질압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서 이제 잠자리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질압을 가져야지 남자도 같이 느낄 수 있다. 그런 측정 기준이 있거든요. 네. 오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혹시 수치가 어떻게 돼요? 보통 한 60, 65 이상, 65 이상일 때는 질이완증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질압은 이 질이완증이 있을 경우는 조금 아무래도 압력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이완증을 조금 호전을 시키면 질압이 훨씬 더 올라가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선천적, 후천적 차이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또 어떤 얘기일까요? 일단 선천적으로는 신경이 둔화되어 있으신 분들은 잠자리를 해도 어떤 감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고요. 신경 과도는 너무 신경이 예민해 있으셔서 네. 아이의 삽입 자체가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파서 그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느끼기 전에 아예 불감인 거고 아예 잠자리를 하셔도 이제 느끼지 못하는 분 여러 가지 부류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네. 가끔씩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후천적인 거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출산 노화 이런 잦은 성관계로 인한 불감은 다 산부인과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경 과도에 의한 분들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둔화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셔서 자기가 어떤 경우인지를 확인하고 치료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병원에 오시면 첫 번째 질이완 정도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질압을 측정해 드립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제 질이 이완된 정도에 따라서 또 질압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질 건조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는 각각 다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레이저도 있고 필러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쥐를 소프트하게 해주는 콜라겐을 넣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저희만의 노하우로 아주 최대의 만족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질 레이저, 질 필러, 질 콜라겐 등을 크게 나눌 수 있고 질 레이저에는 질세라, 리비브, 소노케어, 레즈웨이브 등등 질 이완의 정도를 줄이고 질압을 좋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레이저들이 있습니다. 질 건조 관련된 거는 이 셋 중에 어떤 거예요? 질 건조는 질세라와 리비브도 질 건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질 콜라겐 이거는 마취도 필요 없어요. 다들 마취를 해야 되는 시술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마취도 필요 없고 5분에서 10분 안에 끝내고 바로 일상생활도 가능하십니다. 이제 40대 이후에 질 건조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시면 간단하게 시술도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문하셔도 됩니다. 원장님은 그럼 이질 레이저, 질 필러, 질 콜라겐 중에 네네. 어떤 걸 가장 특화하셨다고 보면 될까요? 저희는 이제 질세라가 필요하신 분, 리비브가 필요하신 분, 소노케어 각각의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가 처방을 각각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 원장님들이 다 이걸 해봅니다, 직접.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남자친구랑 의논을 해서 어떤 것들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죠. 직접 다 체크를 해보신다는 네, 거죠, 직접 다 원장님들이? 체크를 해보죠, 저희가. 질필러는 분만하시고 질이완증이 심하신 분들은 저희가 꼭 권해드려요. 발륨을 일단 어느 정도로 좁혀놓고 그 다음에 질세라나 다른 레이저를 통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만들 수가 있죠. 질 필러 하셨을 때 반응이 다 좋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에피소드 두 가지만 좀 들어볼 수 있어요? 질필러는 한 분은 아예 성감을 못 느낀 분이 있었어요. 남편하고 사이는 워낙 좋고 그래서 성생활하거나 이제 가정생활 하는 거가 어렵진 않은데 오르가즘이나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질필러 하고 나서 너무 만족도가 좋아져가지고 처음으로 오르가즘을 느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실제로. 그래서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오르가즘을 못 느끼신 분들은 질필러도 권해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젊은 분이시긴 한데 잠자리 할 때마다 질 입구가 이렇게 찢어지는 분이 있었어요. 질 건조가 있으신 분이죠. 그분은 출산하거나 그러진 않으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질 콜라겐이랑 소노케어라고 젊은 분들에게 하는 라이트한 레이저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몇 회 받으시고 만족도가 너무 높아지셔가지고 질 입구가 전혀 찢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 하는데 만족도가 너무 높다고 했던 분이 있었어요. 선생님 그리고 G스팟 필러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건 뭐예요? 이완증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필러로 이렇게 메꿔드려요. 그래서 이만큼의 볼륨을 차게 해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엠보싱처럼 이렇게 주름을 만들어드려요, 필러로. 그렇게 되면 이제 잠자리를 하실 때 볼륨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엠보싱이 들어있기 때문에 훨씬 만족도도 느끼고 이게 남자만 만족도가 있는 게 아니고 여자도 굉장히 만족감을 느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G스팟인데 여기 질 입구에서 한 4cm 정도 들어가면 요쯤에 혈관이 많이 모여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요. 그쪽을 자극하게 되면 이게 혈관 확장이 되면서 질이 여기 흥분도를 높인다고
필러라고 하거든요. 이쪽에다가 우리가 필러를 넣을 때 그쪽에다가 또 조금 더 넣어드리면 이렇게 볼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자극을 많이 할 수 있게 돼서 오르가즘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건 질 필러랑 다른 건가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네네네. 위치만 네, 여러 군데 우리가 옆으로 넣고 또 위쪽으로 11시 방향, 1시 방향으로 해서 G스팟을 찾아서 우리가 넣어드리게 찾을 돼요. 수가 있어요? 손가락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4cm 안쪽에 조금 흥분도가 느껴지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찾으면 넣어드릴 수 있어요. 원장님 이쁜이 수술이랑 음액 성형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건 네네. 뭐예요? 분만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질이 이완이 심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필러를 넣기에는 조금 과하신 분이거나 필러라는 거는 한 번 넣고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건 영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끝에 조금씩은 남아있지만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넣어야 되고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 그냥 한 번에 끝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질을 아예 축소시키는 거예요. 축소시켜서 이게 넓어져 있던 질을 좁히게 하는 수술이 있거든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쁜이 수술이에요. 그럼 이거는 출산하지 않으신 20대 여성은 할 필요가 없겠네요. 20대 여성인 경우에는 많은 경우는 필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필러를 계속 넣는 게 나는 싫다. 그냥 영구적으로 좁게 갖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 분만을 하지 않은 분들은 근데 언제 분만을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시 넓어지기 때문에 분만을 하시지 않은 분들은 추천하진 않아요. 이건 분만하고 나서 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는 환자분들 좀 후기가 어떠세요? 이거는 이쁜이 수술도 굉장히 만족도 높아요. 만족도 높은데 이쁜이 수술을 좀 과하게 하게 되면 나중에 폐경이 오잖아요. 폐경이 오게 되면 건조증이 심해져요. 우리가 보통 애기 낳고 나면 이게 늘어져 있는데 요거를 굉장히 좁혀놓게 돼요. 여기 질 입구도. 그랬을 때 폐경이 오게 되면 질 건조증이 심하게 돼서 나중에는 이 삽입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쁜이 수술은 출산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40대 이후에는 차라리 그냥 필러 때 콜라겐이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러를 넣으면서 콜라겐 형성시키고 약간 탄력을 가져가는 그쪽으로 가는 걸 권해드려요. 근데 그리고 세 번째는 음액 성형 이런 것도 있네. 이건 뭐예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여기가 소음순, 그리고 여기가 대음순이고, 여기가 요도고, 여기 위쪽에 이렇게 덮여 있는 안쪽에 크리토리스라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음액이에요. 이게 같이 늘어져요. 소음순도 커지고, 밸런스도 안 맞아지고, 호르몬이 생기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그리고 여기가 까맣게 바뀌기도 하고, 이것도 같이 늘어져요.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크리토리스를 이렇게 길게 덮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성관계를 할 때 남자 페니스가 이렇게 여기를 건드려줘야 돼요. 건드려주면서 흥분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음액을 살짝 올려주면서 이거를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노출하면 흉해요. 흉해서 어느 정도 뭐 노출을 시켜놓으면 성관계를 할 때 여기를 자극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리를 할 때 전이를 할 때도 여기를 자극을 시켜줘야지 여성이 흥분도가 올라가잖아요. 삽입이 시작되고 나서 요거를 같이 이어져서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터치가 안 되게 되면 잠자리를 하면서 건조해지거나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올려줬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소음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너무 크거나 밸런스가 깨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잠자리를 할 때 이게 같이 말려 들어가요. 이게 성감을 확 줄이게 되고 건조증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음액을 커버를 올리고 소음순을 조금 대음순과 같은 그 레벨로 잘라놓고 그랬을 때 훨씬 더 이쁘고 성감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성분들이 흥분을 하기 때문에 흥분을 유도하면 남성분들도 같이 흥분을 하죠. 여성분이 흥분을 안 하면 성관계에서 남성이 흥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모든 이쁜이 수술이나 음액성이 이런 것들은 여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성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가 같이 이제 성감대를 올리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선생님 그리고 호르몬 치료랑 주사 치료 이건 뭐예요? 호르몬 치료는 대부분이 이제 갱년기인 분들도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라서 성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도 같이 동시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성욕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거든요. 그랬을 때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약물이나 주사제도 있고 그다음 남성 호르몬을 어느 정도 보충해드려서 성욕을 느끼게 하는 그런 치료들이 있죠. 요즘은 줄기세포가 이제 슬슬 대세가 되고 있어요. 피부과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100%는 아니지만 조금씩 효과를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 여러 가지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서 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으로 되게 많은 치료법 말씀해 주셨잖아요. 원장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이거 해라 라고 이렇게 좀 타겟팅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질 이완증이 심하신 분들은 더 이상 불만은 안 하실 거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쁜이 수술이나 필러를 이용해서 질 이완을 볼륨을 줄이는 그래서 보통 이쁜이 수술은 출산 후에 이제 질 이완이 심한 질 발륨이 심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쁜이 수술이나 필러 등을 권해드려요. 갱년기에 넘어서신 분들은 질 건조증이 되게 심하세요. 질 건조에 효과적인 레이저 그리고 또 콜라겐 넣는 거
거 그런 것들이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런 거를 권해드리고 젊은 분인데 이렇게 불감이 심하시다.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액 성형, 소음순 그리고 간단한 질 필러나 그런 것도 건조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광염 잘 걸리는 분들이 질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의외로 질 이완이나 질 건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방광염의 원인이 질염이면 치료하시면 됐지만 만성 방광염이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 4번 이상 방광염이 아무 이유 없이 걸린다. 아니면 잠자리 성관계를 하고 나서 걸린다. 그러면 질 이완이나 건조가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럴 경우에 레이저가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꼭 상담을 해보셔요. 방광염이 그러니까 초기 원인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잠자리만 하면 방광염이 걸린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오시면 계속 항생제만 드신단 말이에요. 질염 치료만 하고. 그런데 의외로 질 이완이나 건조가 심해서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이럴 때는 레이저 한번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방광염이 안 걸리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저희가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불감이나 오르가즘이라는 거는 본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서로가 같이 노력해서 해결 가능한 문제이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김재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